이의리의 복귀 시점이 최대 관심사지만 2025 시즌 기아 타이거즈 선발진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좌완 파이어볼러 이의리의 1군 복귀 시점이다. 그는 작년 5월 29일 창원 NC 다이노스전을 끝으로 시즌을 마쳤으며 6월 토미존 수술을 받은 후 재활을 이어왔다. 현재까지 재활 경과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내부적으로는 올해 6월쯤이면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활 과정에서 투구 메커니즘 전반을 점검했다고 하니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그는 양현종의 뒤를 이을 타이거즈 토종 에이스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재활에는 늘 변수가 따른다. 긴 시즌을 고려할 때 보수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며 팀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범호 감독 역시 올 시즌 이의리의 이닝, 투구수, 등판 횟수 등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토미존 수술 후 단 1년 만에 원래의 구위를 회복한 사례는 최근 거의 없다. 공을 던지는 것은 가능해도 본인의 미세한 투구 감각을 완전히 되찾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같은 수술을 받은 정재훈 투수 코치의 설명이다. 따라서 올해 이의리가 복구하더라도 확실한 전력으로 계산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유로 현재 5선발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인 우완 파이어볼러 김도현, 황동하, 신인 김태형의 성장이 더욱 중요하다. 다만 이들 역시 경험이 풍부한 편이 아니어서 성장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선발진의 핵심 선수는 사실상 스마일가이 윤영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13일 광주 SSG 랜더스전에서 허리 통증으로 교체됐다. 검사 결과 척추 피로 골절이 확인됐으며 약 70일간 재활을 거쳤다. 시즌 막판 2차례 등판하며 복귀를 알렸지만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포함되고도 등판 기회를 얻지 못했다. 윤영철은 전형적인 선발 투수 스타일이기에 불펜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올해로 프로 3년차에 접어들었다. 신인 시절에는 전임 감독의 보호 아래 관리받았고 지난해는 부상 여파로 18경기에서 81.2이닝만 소화하는 데 그쳤다. 올해는 첫 풀타임 시즌을 기대해볼 만하다.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재능이 뛰어난 선수인 만큼 이제는 선발진에서 완전히 자리 잡을 시기가 왔다는 평가다. 현재 윤영철은 순조롭게 시즌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실적으로 130에서 140이닝을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대성공이다. 만약 10승까지 기록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럴 경우 양현종의 이닝 관리 부담을 줄이고 5선발 문제 등 여러 변수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해 윤영철은 글러브에서 양손을 분리하는 타이밍을 늦춰 구위를 끌어올렸고 컵페스트볼을 장착했다. 포심 속도는 140km대 초반이지만 커터,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까지 구사할 수 있는 투수로 성장했다. 결국 그는 피네스 피처로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제구력이 좋은 투수인 만큼 각 구종의 완성도를 높이면 제임스 네일 아담 올러, 양현종에 이어 안정적인 4선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범석이 부러웠던 윤영철, 우승의 기쁨을 느끼다. 비즈니스보다 더 부러워하더라. 비즈니스 클래스보다 동기들의 축하가 훨씬 더 값지더라고요. 기아 타이거즈 좌완 영권 윤영철은 2024 시즌 종료 후 연말 모임에서 입단 동기들에게 우승 축하를 한껏 받았다. 2022년 WBC U18, 18세 이하 월드컵에 참가했던 청소년 대표팀의 연말 모임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는 단연 기아의 통합 우승이었다. 윤영철은 6일 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어바인의 그레이트 파크 야구장에서 스프링 캠프 훈련을 마친 후 역시 우승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다. 주변에서 축하 연락도 많이 왔고 청소년 대표팀 모임에서도 다들 부러워하더라. 매년 우승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고 미소 지었다. 윤영철은 삼성 라이온즈와 맞붙은 2024 한국 시리즈에서 등판 기회는 없었지만 이에 대한 아쉬움은 없다고 했다.
기아가 우승한 기쁨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다. 윤영철은 나도 당연히 한국 시리즈라는 큰 무대에서 던지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경기를 거듭할수록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느꼈다. 내가 마운드에 오르지 않아도 팀이 빨리 우승하는 게 더 좋았고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다고 되돌아봤다. 그는 또 프로 데뷔 시즌을 치렀던 2023년 겨울을 떠올렸다. 그때 청소년 대표팀 연말 모임에서 LG의 우승을 경험한 포수 김범석과 투수 박명근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기아는 2023 시즌 주축 선수들의 연이은 부상 여파로 인해 페넌트 레이스를 6위로 마감했다. 5위 두산 베어스와 단 1게임 차이로 밀려 야구 없는 가을을 보내야 했다. 윤영철은 데뷔 시즌 25경기 122, 3분의 2이닝 8승 7패 평균 자책점 4.04를 기록하며 좋은 성적을 남겼지만 포스트 시즌 무대를 밟지 못했다. 반면 동기 김범석은 한국 시리즈 우승 반지를 끼었다. LG가 1994년 이후 29년 만에 페넌트 레이스와 한국 시리즈를 석권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다. 4차전에서는 대타로 출전해 안타를 기록하며 값진 경험도 쌓았다. 윤영철은 2023년 연말 청소년 대표팀 모임에서 LG의 한국 시리즈 우승을 경험한 박명근, 김범석을 보며 정말 부럽다고 했었다며 작년에는 내가 축하를 많이 받았고 나를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미국으로 이동한 것보다 청소년 대표 동기들에게 축하받은 순간이 훨씬 더 뜻깊었다고 강조했다. 기아는 이번 미국 1차 스프링 캠프를 떠나며 코칭 스태프 22명, 선수 38명 등 60명의 선수단 전원이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태평양을 건넜다. 이는 기아 구단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었다. 보통 해외 스프링 캠프에서 비즈니스 클래스는 감독과 단장 정도에게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고액 연봉 선수들이 개인 비용으로 좌석을 업그레이드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선수단 전원이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기아 선수단이 전원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한 것은 다른 구단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우리도 우승해서 내년에는 비즈니스 타자는 농담이 자주 오갔다. 하지만 윤영철은 동기들이 내가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미국에 온 것보다 기아가 지난해 우승한 걸 훨씬 더 부러워했다며 이래서 우승이 좋은 거구나라고 느꼈다고 웃었다. 또한 우승했다고 해서 따로 밥을 샀거나 하지는 않았다. LG의 김범석, 박명근도 마찬가지였다며 연말 모임 비용은 철저히 매달 내는 회비로 정산한다고 덧붙였다. 데뷔 전부터 가능성을 인정받은 신인이라면 구단들은 두 가지 선택지를 고민하게 된다. 1군 스프링 캠프에 합류시켜 경험 많은 선배들과 함께 훈련하며 자신의 기량을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하고 실전 활용 가능성도 살펴보는 방법이 있다. 반면 1군 캠프에 참가시키지 않고 2군 캠프 또는 재활군 및 국내 잔류에서 체계적으로 시즌을 준비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신인이 1군 캠프에서 의욕이 앞서 선배들의 훈련을 무리하게 따라가다 부상을 입으면 본인과 팀 모두에게 손실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2024년 고교 최고 원투펀치였던 정현우, 김태형, 이상 19, 덕수고 졸업 예정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됐다. 2025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순위와 5순위로 지명된 이들은 미래의 키움 히어로즈와 기아 타이거즈의 마운드를 책임질 유망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기아가 김태형을 신인 선수 중 유일하게 어바인 오키나와 1군 캠프에 포함시킨 반면 키움은 정현우를 비롯한 모든 신인을 메사 1군이 아닌 가오슝 2군 캠프에 배치했다.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선택의 차이이며 결국 그 결과는 미래의 성적으로 증명될 것이다. 일단 키움은 정현우를, 기아는 김태형을 올 시즌 1군 선발 투수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팀 사정을 고려하면 정현우가 1군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기아는 장기적으로 1군 선발로 성장해야 할 김태형을 굳이 캠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